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9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중간선거 결과 발표를 앞두고 CPI 상승률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체적인 상승 마감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발표를 앞두고 여론조사한 내용을 따르면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번 선거는 미국 연방 하원 의원 전체 435명과 상원 의원 35명, 그리고 36개 주의 주지사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탄환했을 때 이 미국 정치의 흐름이 조금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은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전일 밤 선거 전망에 대한 질문을 받고 상원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본다면서도 하원 선거는 더 어렵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통상 중간 선거는 이 증시에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1950년 이후 S&P 지수는 중간 선거 이후 12개월간 평균 15%의 상승률을 보여줬으며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지금 이 상황에서 재정 지출이 어느 정도 동결이 되고 채권 발행이 줄어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가 낮아져서 시장의 호재로 작용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도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0일 발표되는 CPI 상승률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지금 되고 있는데 현재 발표되는 시장 예상치는 10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7.9% 올라 8% 선을 밑돌며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것을 전망하고 있는 걸 첫 번째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6.5% 상승해 전월의 6.6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긴축의 속도 조절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에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페드가 12월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43.2%로 반영이 됐으며 50bp 0.5%포인트의 인상 가능성은 56.8%로 이 12월 달부터는 기존의 75가 아닌 50bp로 차근차근 조금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유가는 WTI 기준 88.91달러로 마이너스 3.14%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 강세, 달러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먼저 미국의 국채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졌다. 이 공화당이 승리에 이제 어느 정도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벌써부터 미국의 국채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게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져 주게 된다면은 아마도 증시에 어느 정도의 반등은 기대를 하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의료 부분이나 소비재 에너지 기술주의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제가 조금 뽑은 부분이 있다면 의료랑 기술주를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이 시장의 유동성에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섹터거든요. 타격을 그만큼 많이 받았다라는 건 이 악재가 해소가 되었을 때 반등폭 역시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자연스럽게 한국에 있는 기업들 역시 여기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랑 자동차가 이 기대감이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반도체 자동차 이쪽은 여러분들 한번 신경을 써면서 이제 뭐 부품부터 시작해서 쭉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미국이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이 미국보다 도드라지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9월달에 수매 판매가 전월비 대비로는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다라고 하고 예상을 부합을 하는 수치다라고는 하지만 높지 못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 미국이 꺾이는 모습보다 훨씬 더 빠르게 꺾이게 된다면은 이 부분은 분명히 시장에 이제 리스크로서 작용하는 부분이 하나씩은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레고랜드 터진 지 얼마 안 됐는데 흥국생명의 콜옵션 여파도 있죠, 지금. 자, 그러다 보니까는 뭐 CDS 프리미엄이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이 4대 금융지주에서 보여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시장의 유동성은 얼어붙기 시작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돈을 안 쓰려고 할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카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연체 대출자가 급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부동산 가격은 훨씬 더 많이 빠질 가능성이 존재를 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 뭐 대구 아파트는 어떻게 하냐 미분양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 기업들에서 돈을 안 쓰다 보니까 이 취업률이랑 이직률이 동시에 하락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시장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금 방파제 차차 하면서 유동성 얼어붙는 건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가뜩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유동성을 이 IMF나 몇몇을 이제 겪어본 게 있다 보니까는 굉장히 많이 쌓아놓는 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장 상황도 안 좋다 보니까 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을 때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드는 속도는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모습이 진행이 될 걸 알면서도 이 정부 차원에서도 돈을 써라라고 하기는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최소한 내년은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뭐 내년에 3월에 금리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라고 하더라도 금리의 고점을 높여야 된다라는 파월의 의장의 요 발언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뭐 5.5에서 잘하면 6%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 내내 중간에 쉬었다 올리고 쉬었다 올리고를 반복한다는 것인데 대기업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돈이 중요한 상황에 풀겠습니까? 쉽게? 그래서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이 정책을 바꾸는 이 피봇, 금리 인하로 바뀌는 그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동안 뭐 민간 경제라든가 증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둔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에너지의 가격의 변동, 그리고 발전 비용의 증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전력의 적자가 계속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든 줄이기 위해서 전력 도매가 상한제를 연내 도입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한 달에서 두 달 내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자연스럽게 이 발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급감을 할 수밖에 없겠죠. 요거 이제 발전 기업 보시는 분들은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자, 현대차 중국의 최대 IB와 맞손을 잡으면서 현재에서 친환경 상용차를 개발할 예정이다라는 내용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지금 현대차 판매량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를 반전시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 기술, 한국에서 부품을 보내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실적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기대를 하시면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영풍에서 세계 첫 건식 융용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폐배터리 같은 경우엔 최근에 ETF도 하나씩 나오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상승 이후에 하락하고 나서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느 순간 재평가를 위한 상승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CJ ENM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유가 뭘까라는 걸 얘기를 보자면 제작비를 너무 썼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제작사들 역시도 관련된 투자를 많이 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왜 이랬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역시나 이쪽에 대한 이 퀄리티를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왜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냐?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 특히나 OTT들이 이 한국에 있는 제작사들을 굉장히 좋게 보다 보니까 그들의 눈에 훨씬 더 잘 들고 높게 가치를 평가받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제작사 역시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시장 정리 마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내용도 있지만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보니까 양 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면서 시장을 봐야 되는 게 현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정리 내용들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시장 정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전에 이렇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보시고 공부하는 내용들까지 함께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내용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어제 이거 여기서 이 기관이랑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매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내일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 올라가는 모습 보니까 틀렸어요, 제가. 근데 이게 기분이 또 되게 좋네요. 자, 해서 현재 위치에서 일단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가 있는지 요거를 포인트 삼아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오고 있는 뉴스를 좀 보자면 뭐 두산의 뉴스는 안 좋았던 게 없죠. 오늘만 하더라도 가장 큰 이제 미래 먹거리라고 보여지고 있는 원전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원전 수출 전략 추진단 이 회의를 개최하고 폴란드 원전의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라고 밝혔는데 이 후속 조치라는 게 민간 부분에서 원전 이 물량 따온 거 요거 기자재 발주 공고하는 거 요걸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외에 다양한 이 원전 수주를 또 어떻게 따올 수 있을지 요거 회의하는 게 두 번째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게 되더라도 지금 당장의 매출이 올라가는 모습이나 미래의 매출이 올라가는 모습으로 연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시장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고 자연스럽게 이러한 부분은 우리는 호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음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게 나오든지 간에 지금은 상당히 일단 원전 부분에서는 사업적으로 좋은 상황이다. 이걸 첫 번째로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지금 이 수소 쪽이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수소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그렇지만 유럽 쪽에서도 이전보다 관심도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랬을 때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쪽의 기술력 역시 가지고 있고 지금은 가스터빈이지만 중간에 가스와 수소를 섞는 하이브리드 최종적으로 수소 터빈까지 가는 이러한 그림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뭐 미래 가치 기대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두산은 이쪽도 주목이 되면 될수록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흐름을 좀 끌고 올 수 있을 만한 괜찮은 뉴스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도 쪽 괜찮고 최근에 뭐 해상풍력 얘기도 나왔고 원전 얘기 나오고 뭐 폐배터리 얘기 나오고 다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미래 먹거리가 참 많겠다. 성장성이 엄청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만 조금 더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긴축이 계속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 이번에 공화당이 당선이 되는 모습이 조금씩 많이 보여지게 되면서 채권의 변동성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좋은 모습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시장 정리에서 제가 기술주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괜찮은 모습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두산은 지금 당장의 실적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가치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거든요. 기술주 연결되지 않습니까? 시장 상황에도 제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에너빌리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높게 평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연이어서 따라줘야지 훨씬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나오는 내용만 놓고 보자면 최근에 조금 올라가서 매도해서 좀 안 좋았지만 다시 플러스로 바뀌는 모습이 보여지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완벽하게 조금 편안하게 보기 위해서는 저는 이틀에서 3일 정도는 요 플러스가 연이어서 나와줘야지 좀 비교적 마음 편하게 확실하게 위를 향해서 방향이 잡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루로 안심하지 마시고 며칠은 더 보는 그러한 시선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차트를 한번 보게 된다면은 일단 현재 위치에서 제가 이건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끊임없이 올라가기 위해선 단기적으로는 이 볼린저 밴드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를 타고 올라가야지 과거처럼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현재는 이러한 그림이 유지가 되고는 있지만 뭔가 아슬아슬한 부분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 위쪽에서 끝나주면 비교적 편하게 내일도 볼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옆으로 조금 이렇게 횡보하는 그림도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떨어진다라고 해서 끝인 또 아닌 게 추세가 이제 막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추세 이제 막 바뀌기 시작하면은 여기를 딛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갔을 때 1차 목표는 저는 61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61선 마저도 돌파한다면 481선을 2차로 보고 그 이상은 또 그때 가서 제가 영상을 찍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지라인은
11선과 21선 취향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21선까지는 조금 널널하게 봤으면 어떨까 싶어요. 뭐 11선도 큰 영향이 주겠지만 21선에서도 저항을 맞은 흔적이 두 번이나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럼 21선도 Y의 좀 뭐 맹물 요런 느낌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총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고 있는 이 사업적인 뉴스가 너무 좋다. 이게 전부 실적이 증가하는 뉴스다 보니까 우리가 주목했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가치는 충분히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이제 뽑아볼 수 있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봤을 때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오늘은 보여지고 있지만 이게 한 2에서 3일 정도 연결돼야지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차트를 놓고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보는 게 맞고, 이게 아니더라도 일단 21선이나 아니면 11선을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지지라인은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줬을 땐 첫 번째 1차 저항은 60일이고 그 다음은 480일이다. 근데 이 이상도 돌파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제가 후속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서 여러분들께 지금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에너빌리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 조금 웃는 얼굴로 이 종목을 끝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역시 웃으시면서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멤버십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올라가는데 요즘에 뭐 특별하게 얘기를 드리진 않았어요, 일부러. 시장도 안 좋은데 우리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좀 아무래도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지금 얘기하는 이유는 뭐다?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기도 했고,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저평가 있는 종목들 잘 잡으면 또 그런 게 또 짭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한번 주목해 볼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 옆에 가입하기 있으니까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모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말씀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드리며 주식 정리해드린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